자가면역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을 살펴보고 자연치유를 어떻게 하면 자가면역 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면역세포에게 적군을 쏘라고 총을 줬더니 총을 거꾸로 잡고 방아쇠를 나를 향해서 당겨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는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외부에서 무단 침입자들이 들어오면 내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세포가 적을 놔두고 어쩐 일인지 나를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면역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 알츠하이머,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 크론병 등 조직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안드레아 모리츠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101가지로 보았습니다. 알츠하이머, 다발성 경화증,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루푸스, 뇌척수염, 이런 탈모, 제1형 당뇨, 뇌전증, 만성 피로증후군, 갑상선 기능 항진, 다발신경증, 파킨슨병, 건선, 갑상선염, 심근염, 관절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12가지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2가지지만 이 가운데 더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채소나 육류를 통해 소화기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곰팡이 같은 천연 항원 물질. 두 번째,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살충제, 농약, 호르몬, 잔류 항생제, 보존제, 색소, 플라스틱의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 비스페놀 A. 세 번째, 수돗물 속의 불소. 네 번째, 페니실린 의약품. 다섯 번째, 자연 속에 들어있는 꽃가루, 효소 저해제, 균류, 곰팡이. 여섯째, 자가면역 질환의 또 다른 원인은 조절 T세포의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면역세포인 B림프구는 장내에서 수많은 적, 즉 항원을 만나면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부르는 항체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B세포가 활성화되려면 T세포가 먼저 작동해야 됩니다. B세포와 T세포가 이렇게 세트로 움직입니다. 조절 T세포는 면역 반응을 조절해 면역계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절 T세포의 항상성이 깨지면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조절 T세포의 항상성이 깨지는 것이 바로 잘못된 식습관에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혼자만의 실수로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는 골수에서 태어나 흉선이라는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7일 정도 성숙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적과 나를 구분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외부에서 침입한 적인 항원만을 인식해서 공격하는 약 2%의 T세포만 살아나가고 98%는 죽게 됩니다. 적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는 98%의 T세포는 죽게 됩니다. 근데 잘못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이 T세포가 적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T세포가 많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를 살펴보니 이것이 육식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자, 7번째, 영양상태 불량이나 영양이 불균형된 식사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체내 독성 물질의 과다입니다. B림프구가 림프관을 따라서 활동을 하다가 비장, 침샘의 점막, 기관지, 림프계, 여성의 질, 자궁, 가슴의 젖샘, 관절낭 조직 등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소화기 계통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독성 물질, 바이러스 등의 항원 물질이 들어오면 항체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생긴 결과로 면역세포가 적군과 아군을 구별을 못하고 무차별 폭격을 하게 됩니다. 자, 9번째, 제가 오랫동안 자연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자가면역질환에 관하여 살펴본 바로는 자가면역질환의 중요한 원인은 잘못 섭취한 음식물입니다.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또 장누수로 유입되는 미생물 종류,
육류에 열을 가해 발생된 변성 단백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변성 단백질의 예를 들어보면 당화상물 같은 것도 원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의학에 관련해 많은 책을 써낸 권에 있는 안드레아 모리츠 박사는 달걀은 열에 의해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져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체의 면역세포는 손상을 입은 폴리펩타이드를 항원으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변성된 단백질이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리츠는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좋은 살균을 해도 폴리펩타이드가 손상이 되어서 구조에 손상을 입은 폴리펩타이드는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육식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과도 연관이 많은데 최근 수십 년간 국내에서도 10년 단위로 조사를 해보니까 몇 배씩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아프리카, 우간다인들에게는 매우 희귀하지만 육류 중심의 서구 사회에서는 많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채식치유약 412쪽에 소개되고 있는 메티카의 연구에 의하면 완전 채식이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메가티가 말한 채식이 자가면역 질환을 낮추는 3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공감이 많이 가는 연구입니다. 첫째는 연구에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이 비채식인이 채식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이 IGF-1이 흉선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T 림프구의 생존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구, 호중구, T세포, B세포의 기능을 너무 항진시켜서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채식인은 채식인보다 인슐린 유사성장인자 IGF-1이 많아서 정상적인 세포 죽음을 감소시켜서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메가티가 말하는 채식이 자가면역 질환을 낮추는 3가지 이유 가운데 둘째는 림프구의 성장인자인 프로락틴이 비채식인이 채식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락틴은 흉선에서 자라는 이 성숙하는 T세포, 흉선의 상피세포, 비림프구 등의 성숙을 촉진하는 결과로 프로락틴 수치가 증가하는 사람은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채식인과 채식인의 비교 연구에서 채식인에 비해 비채식인이 프로락틴 수치가 16% 높았다는 연구가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오메가3를 채식인은 비채식인보다 많이 섭취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시키기도 하지만 흉선에서 T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식인은 자가면역 질환에 덜 걸리게 되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연치유센터를 오래 하다 보니 환우들이 해독을 오래 하고 몸이 좋아지면 공통적으로 백혈구 수치가 평균보다 좀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몸 안에 바이러스나 독성이 줄어드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4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조사한 논문을 보니 채식인이 비채식인에 비해 백혈구, 림프구, 호중구, 담백구, 호산구, 호영기구 등의 면역세포 수가 비채식인보다 12.4%에서 20.8%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완전 채식인은 NK세포 활성이 6%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채식인은 비채식인에 비해 혈소판 등의 농도가 낮았고 혈청 알부민 수치는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돈이 많으면 군대를 많이 유지해 군비 주치를 늘릴 필요가 없고 꼭 필요한 첨단 장비는 늘립니다. 우리 몸도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져서 과도하게 면역세포를 늘려서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대신에 꼭 필요한 요소만 늘리는 것입니다. 10번째,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나는 원인은 효소 영양학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자체적으로 소화 효소가 많아서 흡수가 잘 되지만 음식을 가열해서 먹게 되면 유익한 효소가
파괴되어서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 효소가 풍부한 백혈구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가 자가 면역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소가 부족한 육식 위주의 식단은 병원체에 독소가 많아져서 항체와 많은 백혈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말초 림프기관에는 림프구들이 모여드는데 이런 독소들이 쌓이면 B세포나 T세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채식인은 혈액이 맑아서 면역세포들의 순환이 빠릅니다. 그런데 육식하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과 지질, 당분이 많아서 백혈구의 활동과 이동이 어려워서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백혈구 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육식 식단은 백혈구 수를 늘려 면역을 항진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가설입니다. 11번째, 콜티솔 호르몬 가설입니다. 채식인보다 비채식인은 콜티솔 호르몬 수치가 매우 높은데 이것이 자기를 공격하는 T세포의 생존율을 높여 자기를 공격하는 T세포를 많이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12번째, 버넷 학설입니다. 태아기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의 클론이 태아기 때 소멸되어야 하지만 생후에 부활해서 자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 유전인자 면역 조절 이상 가설입니다. 유전인자의 영향으로 T세포의 억제 조절 기능에 이상이 오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 항체를 과잉 생성해서 자가 면역 질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가 면역 질환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이 균형진 식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육류, 생선, 흰쌀, 흰 밀가루, 설탕, 식용유, 달걀, 우유 등을 금하고 완전한 채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들깨를 1일 한두 숟갈씩 먹으면 좋습니다. 1일 2차례 식사와 더불어서 들깨를 한 수저씩 드시면 좋습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염증 치료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를 드시면 EPA, DPA, 피수 지방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의 경우는 부은 관절과 관절의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 물을 충분히 1.5리터 이상 마셔야 피가 맑아져서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합니다. 다섯 번째, 절제입니다. 음주, 흡연, 커피, 차 등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는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휴식과 수면을 잘 취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걷기, 등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하루 30분에서 60분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자가 면역 질환 예방에 중요한 것이 일광욕입니다. 햇빛이 부족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해 자가 면역 질환에 잘 걸립니다. 아홉 번째, 악마의 발톱이라는 이 풀이 있는데 이 분말이나 추출물이 만성 관절염이나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셔야 될 겁니다. 열 번째, 고전적인 방법으로 식용 숟가루를 10g씩 약 한 수저씩 1일 2, 3회 정도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약용 숟가루를 약국에서 구해서 드시면 됩니다. 국내에는 한농제약에서 나온 착꿀이 있고 식용 숟가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직구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11번째,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 1일 권장량은 한국영양학회 기준으로는 전체 칼로리의 7, 8%를 권장합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 섭취는 세포의 자가 포식, 즉 세포 자멸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가 포식이 안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합니다. 12번째, 매일 목욕을 하셔야 됩니다. 목욕은 림프구들의 탐식 활동을 높이고 독소를 배출해 줍니다. 목욕은 체력에 맞게 시간을 나누어서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13번째, 통증이 생기는 곳이나 종양이 올라오는 곳들은 더운 물 찜질 혹은 수팩 찜질, 수파스 부착 등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첨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면 자가 면역에 사용되는 치료제 약들은 부작용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연치유로 완치를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